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최근 중국의 국영 무기 매체인 바이야오 군사정보 언론에서 한국을 향해 엉뚱한 발언을 내뱉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이 한국 공군이 직접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있었던 KF-21 전투기 2호기가 7차 비행에서 보여준 미사일과 폭장 양무장 탑재 능력은 단순히 형태만 존재하는 더미 형태의 미사일뿐이라며 실전에서 미사일 발사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전투기의 엔진도 전부 미국산인 게 확인되었으니 한국의 군사보기 발전은 알려진 것보다 형편없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이어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산 제-20 전투기에 비해 KF-21 전투기는 단 한 발의 미사일조차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는 종이 비행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행히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KF-22 전투기가 완성되기 전까지 방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올해 중국산 제-20 전투기의 스텔스 무장창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된 20여 대가 리콜에 들어갔는데요. 중국 역시 기술 후발 국답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용 미사일 발사 체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기술이 부족한 중국의 의지만으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산 WS-14 엔진에 불이 붙어 제-22 비상 착륙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존심만 세우며 자신들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KF-11 전투기를 과소평가할수록 오히려 한국에게는 이득이 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7차 비행에 이어서 8차 비행에 앞서 미사일을 장착할 하드포인트에 대한 광역 데이터베이스를 차례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광역 데이터베이스는 더미 미사일이 아닌 직접 KF-21 동체에서 투하하는 미사일에 관한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에 특정된 공력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비행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확보하는 일명 디지털 베이스 데이터 축적 방식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KF-21 전투기의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건처럼 비행 특성에 따라 높은 바등각 혹은 낮은 바등각, 그리고 다양한 속도로 비행하는 상황에 맞는 무장 분리 각도에 대해 여러 가지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투기의 운용 상태에 따라 무장에 대한 최적의 분리 상태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KF-22의 자유회전하듯 포인트 최적화에 대한 풍동 데이터 보정과 무장 분리 데이터 안정성 제어, 풍동 시험을 차례대로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독립 엔지니어링 연구 테스트를 전문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애플의 50 공격기는 물론 LH 공격 헬기에 관한 연구 테스트 업무도 동시에 수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KF-21은 한참 발사 비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향후 있을 KF-의 본격적인 무장 테스트와 관련 개발을 위한 풍동 테스트를 8차 비행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새로운 항공무기 체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기존의 KGB 무장도 개조되어 유도 무기화되는 실정으로 하나의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의 종류 및 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K-21 비행 테스트 중 무장 투하 테스트 준비 단계인 KF-21 무장 투하에 대한 풍동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무장 풍동 테스트는 KF-21 전투기가 무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투기의 안전을 보장하게 해줄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외부 무장은 필요시 투하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공기에 탑재하는 탑재물의 다양하고 복잡한 조합으로 장착된 폭탄 및 미사일 등의 탑재물이 본래의 목적에 많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공기로부터 탑재되는 무기들이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검증하는 무장 분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항공기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공기 안전의 필수인 테스트입니다. KF-21 전투기의 하드포인트에는 사거리만 200m가 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국산 공대지 공개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데다가 최대 무장 탑재량도
77톤이며 이 정도 수준은 F-3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현대시대의 공중전에서 최신 전투기는 자체 제작된 엔진이 있냐, 없느냐로 나눌 정도로 첨단 전투기의 새로운 척도 핵심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기존 국산 항공기들과는 다르게 국산낸 제트 엔진 2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쌍발 전투기는 만약 엔진 하나가 소실되어도 나머지 엔진으로 유지비행이 가능하고 이와 더불어 더 강해진 추진력으로 무장 탑재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KF-22일 지상에서 실시한 국산 엔진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곧바로 엔진 최대 출력 시험인 활주로에서 8차 비행 시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차세대 전투기는 어떤 스텔스 소재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전투기 성능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전 세계 막강한 국가들은 전투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세미 스텔스 소재라도 기본적으로 스텔스 소재를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현대 공중전도 스텔스 소재 기술과 전자장비에 따라 승패가 빠르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8차 비행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개발 불안이라는 모든 불신도 떨쳐버렸는데요.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KF-21을 구매할 나라들이 극비리에 우리 정부와 계약을 사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군은 2018년까지 우선 40대의 전투기 배치를 시작해 2030년까지 80대를 추가 배치하며 총 1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출 실적이 늘어나면 양산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군 측은 KF-21의 추가 수량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KF-21은 앞으로 4년 동안 2200회 차례에 걸쳐 시험 비행 진행을 통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뒤 성능 개선을 한 후에 블록토와 블록 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총 120대가 군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최대 400대 이상의 KF-21 전투기가 도입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것은 KF-21 시제기가 첫 번째 단계에서 무장 테스트를 진행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미사일 투어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의 하드포인트 테스트와 더불어 우리와 협력할 다른 방안들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 풍동 테스트 시험장이 있음에도 실제 투하 시험에 앞서 첫 단계인 무장 투하 풍동 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곳을 선택해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안전성의 이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